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룸버그에서 강세 전망한 레이어 1 알트코인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라울팔이 바나나 존이 언제 오는지 한번 끝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소속의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네트워크 효과가 입증이 되고 상반기 알트코인 약세장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이어간 우량 레이어 1 토큰들의 강세를 전망한다. 자, 그러면서 총 12개 중에 뭘 봤나 했더니 일일 활성 지갑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느냐. 두 번째, 그 플랫폼의 수수료 수익, 이게 둘 다 증가한 동시에 네트워크 성장도 기록한 프로젝트로 총 3개를 꼽습니다. 첫 번째 솔라나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 텔레그램의 톤 코인, 그 텔레그램 그 오픈 네트워크를 꼽았고요. 그 다음을 니어 프로토콜로 꼽았습니다. 물론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체인도요. 수수료 수익은 감소를 했지만 사용자 수가 강보합 혹은 증가세를 나타내서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강세 코인이라고 하는 걸요. 사람들이 얼마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냐 활성 지갑이죠. 두 번째 수수료 수익.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점점 더 넓어지냐 아니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맥캅스 로랑 비슷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그 이제 코인이 미래가 밝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솔라나, 텔레그램, 니어의 이제 플러스 두 개에서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사실 뭐 모두 굉장한 우량 체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보니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뭐 저기 텔레그램이나 니어나 자 이런 그 이제 뭐 바이낸스 체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많이 쓰면 호환도 훨씬 더 편리하게 되죠. 물론 브릿지를 거쳐서 다른 체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체인으로 몰려갈 겁니다. 자 이런 뭐 이게 뭐 증명이 됐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 됐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해 보이는 자 이런 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국 기업도 이제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크게 쇼크를 먹었다. 석유화학이나 건설사의 신용 등급이 줄 강등되었다. 이제 뭐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많았고요. 뭐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지금 계속되죠. 특히 빚이 많았던 그런 기업들에서는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기업은 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가는 기업이 있을 뿐이죠. 근데요, 망하지 않으려면 이전에 고 삼성의 뭐 이건희 회장이었네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기억나십니까? 그만큼 기업은 이렇게 변신하는 게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닌가.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나를 딱 꼽아라. 바로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선택과 집중 승부수 무려 103조 원을 5년 동안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소니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소니는 사실 뭐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소니의 워크맨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뭐 워크맨, 음악 이쪽에 했었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전 기기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지금은 뭐 하나 봤더니요. 인터넷 전문 은행 소니뱅크를 만들어서 무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스타라고 하는 것과 함께 블록체인 출시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폴리건 위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좀 런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 기억나시죠? 예전에 필름, 카메라의 대명사였는데 지금도 카메라 팝니까? 지금은 제약 회사 또는 패션 회사로 그냥 아예 탈바꿈했습니다. 자, 이런 급격한 변신이죠. 기존 사업 영역을요. 통째로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 지금 소니도 그런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올해 3월 5일자인데요. 일본 소니의 산하의 소니뱅크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 뭐 하나 봤더니
녹색 채권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해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좀 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블록체인 만들고 이제 지금 여기 STO라고 했는데요. 뭐 사실 비슷한 개념입니다. RWA에서 뭐 한다? 녹색 채권을 판매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했죠. 게다가 소니가요. 아마 뭐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코인 거래소를 아예 공식적으로 인수합니다. 엠버 재팬이라고 하는 뭐 이제 코인 거래소를 아예 그냥 차렸죠. 그러면서 소니의 사업 분야는 게임, 음악, 카메라 등으로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시가총액이 지금 130조, 40조를 넘어섰다라는 건요. 완벽하게 과거 그 좀 탈피를 하고요. 디지털 전환을 어느 정도는 지금 성공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거래소를 인수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게임 회사 뭐 넥슨이나 NC소프트 또는 이제 음악하는 뭐 JYP나 여기 뭐 그 YG 같은 곳에서 코인 거래소 사서 그냥 거래소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역별 어떻게 보면 그 구분이 사라지고 있고요. 이 기업들은 생존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산업 간의 영역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사실 보고 계십니다. 소니그룹의 시가총액이요. 사실 나쁘지 않았죠.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좀 뭐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잔뜩 쟁였더니 그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던 것과 비슷하게요. 소니의 이러한 디지털 전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주가 상승세로 일단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니는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블록체인을 직접 출시를 하고 코인 거래소까지 차릴까요? 코인과 블록체인이 미래의 유망한 먹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과감한 피벗은 불가능하겠죠. 자, 최근에요. 좀 알트코인, 특히 알트코인이 미래다 하면 느낌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분위기 또 정말 뭐 크레이지야 이런 얘기 듣기 십상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이 그림 뭐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요. 본인이 맞다고 하는 근데 옆에를 딱 둘러보니까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도 똑같네.' 그러면서 깊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럼 내가 틀리지 않았겠다.' 과연 그럴까요? 투자는요. 저는 이게 그 대다수 98%의 돈이 2% 극소수에게 흘러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매번 사이클마다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14, 15년도 서울 아파트 제가 예로 들었지만 또 과거 20여 년간 인천 송도와 김포 한강 신도시가 사실 미분양 무덤 아니었습니까? 그때 줍줍했던 사람들은 큰 시세 차익을 누렸겠죠. 코인도 비슷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아브락사스 캐피털이라고 하는요. 영국 런던에 있는 자산 운용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입니다. 여기에서 무려 이더리움 6만 개. 이게 뭐 우리 돈으로 하면 2,800억 원어치 출금했다라는 것은 지금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사서 뭐 하나 봤더니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의 담보로 맡기고 1,400억을 대출받습니다. 이 대출받은 것을 지금 USDC로 스테이블 코인 환전해서 어디에 집어넣나 봤더니 바이낸스로 이체했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더리움을 2,800억 원. 저는 이것도 본인 돈으로 산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담보로 1,400억 또 대출을 일으켜서 뭐 한다? 지금 바이낸스에서 코인 풀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쉽게 비투 영끌해서 제가 볼 때 비트코인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긴 걸 보면 알트코인 풀매수를 지금 가져간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대출로 매수를 했는데 그 대출받은 그걸 또 대출을 일으켜서 또 매수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 뭐 레버리지죠. 혹시 아브락사스 캐피털 사실 뭐 저도 뭐 잘 몰랐던 회사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문이다 보니까 제가 국문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2023년 8월 11일자 아브락사스 캐피탈으로 연계된 이 지금 코인 거래소에 무려 스테이블 코인 우리 돈 약 800억 원어치를 집어넣어서 코인을 샀다. 이때도 뭐 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화된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거 코인 샀다는 얘기거든요.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한다. 한번 이랬을 때가 있습니다. 23년 8월 10일자.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였을까요? 단돈 3,600만 원입니다. 지금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뭐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이 23년 8월 14일 얼마였을까요? 236만 원. 지금 뭐 반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또 수직 상승을 했었죠. 자, 이 정도면 초기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풀매수 예전에 한번 또 했을까요? 제가 한번 계속 찾아봤거든요. 24년 올해 1월 18일자에서도 이 똑같은 행위를 했었습니다. 아브락사스 캐피탈이 메이커다운을 이제 디파이 쪽에서 2천만 달러를 빌려서 USDC로 전환해서 또 어디 입금했다? 바이낸스 입금했다. 이게 이제 2천만 달러면 뭐 우리 돈 한 280억?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요. 이것 말고 또 담보로 5천만 달러 또 빌려서 코인 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날짜를 봤더니 이게 이제 올해 1월 18일이거든요. 대략 비트코인 5,3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 뭐 조정을 받아도 거의 뭐 9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수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가격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걸 뭐 단타일지 장타일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나쁘지 않구나. 자, 이더리움도 이게 24년 1월 18일자 대충 업비트에서 가격을 찾아봤더니 312만 원. 지금 뭐 거의 그래도 수익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서 이걸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냐? 우량 알트코인 지금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아마 좀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버티면요. 결국 좋은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나 뭐 억만장자 투자자들도 알트코인 사놓은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똑같이 물려 있는 기간이 있다. 우리만 물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려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최근에 공포 탐욕 지수가 53 정도 합니다. 이게 뭐 30까지 가기도 했었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공포와 중립을 왔다 갔다 하죠. 조금 애매합니다. 오를 것 같기도 한데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지루한 단계를 계속 지나고 있죠. 이게 이제 솔라나의 지금 프라이스 가격인데요. 이게 그 라울 팔이 솔라나가 지금 전형적인 웨지 패턴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채널링에 갇혀서 곧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고 지루한 장세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도 이제 솔라나의 이건 변동성 차트입니다. 이 지금 하얀색 라인이 지금 50이거든요. 변동성이 50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바닥을 쳤을 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가격이 뭐 109%, 32%, 57%, 521%, 78%가 올랐었다. 솔라나의 변동성이 지금 하얀 선에 닿으면 이제 가격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거 이제 닿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가격을 비트코인을 대비한 솔라나 가격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솔라나 가격이 어땠냐? 과거 22년도를 봤더니 그 바닥이 계속 낮아졌죠. 이때가 소위 말하는 하락장이었습니다. 본인은 이때 솔라나에 사실상 올인을 했었고요. 23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라나에 사실상 유동성 자산의 100%를 올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울 파리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 예측 전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이더리움 대비한 솔라나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더리움 대비한 솔라나가 사실상 거의 추락했었죠. 이 정도면 뭐 마이너스 최고점 대비 97.5%가 떨어졌으니까요. 솔라나 사실상 죽은 거였죠. 근데 웬일입니까?
23년 되고요. 초록색 지금 동그라미 보시다시피 바닥이 점점점 높아져 갑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라울팔은 솔라나 가격이 이더리움 대비해서 더 오를 것이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올인했지 않습니까? 솔라나에 올인을 했다면 이 정도의 지식과 확신은 필수 아닐까요? 비트코인을 대비한 이더리움 차트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쉽게 지금 이 채널링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더리움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근데 이 채널링을 깨고 결국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더 가격이 올라야 뭐가 올 수 있다?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채널링 아직 갇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순 알트코인 차트인데요. 이제 순이라고 한 것은 이더리움을 지금 뺀 알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이게 지난번 사이클이 이제 가격이 바로 그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검정색입니다. 지난번 알트코인 차트인데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는 이번 사이클의 알트코인입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빨간색 동그라미 이렇게 한 것이 현재의 위치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가격이 쏘세요.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하지 않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가 무려 1년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이게 뭐다? 알트코인 차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곧 바나나 존 시작하는데 여기서 포기한다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해, 그러니까 2020년, 2016년 비트코인 차트를 봤더니 약간 그 계절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름, 지금 6월은 이제 거의 지났죠. 6월 달에는 재미가 없었어. 그리고 7월 달에 좀 많이 올랐었고 8월 달에도 올랐지만 한번 조정을 받고요. 이제 대선이 11월 초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별 재미없이 스물스물하다가 대선 이후에 다시 올라가네. 뭐 이번에도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크립토 서머라고 하잖아요. 상승장에 완연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20%에서 30%의 하락과 조정이 지금 뭐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다. 놀랄 필요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 그러니까 지지난번이네요. 지지난번 상승장에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정색이 2016, 17년도 상승장 비트코인 가격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빨간색이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요. 과거 비트코인 하빙 반감기 전에 가격이 재미없었잖아요.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영어로 지금 보링 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지루한 구간입니다. 반감기 딱 지나면 바로 오를 것 같은데 아니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지금 채굴 기업들 도산하고 있고요. 좀비 기업 되고 지금 살겠다고 알트코인 지금 캐고 있습니다. 그 존이 지금 거의 이제 한 2달, 3달 가까이 이게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온다? 바나나 존이 그때야 비로소 온다. 이래도 포기할 것이냐? 이게 이제 라울팔이 하고 있는 얘기죠. 이게 6월 20일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월 말에요. 참 이거 지금 보시면 코인 정말 처참해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흘렀던 거 아닙니까? 정말 처참했죠. 상승장이 끝났다. 이제 하락장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뭐 부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이때가 또 한 번의 매수, 줍줍 기회였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울 폴더요. 2022년 6월 달부터 솔라나를 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바닥을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바닥 라울팔도 못 잡았습니다. 그냥 최선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날 조금씩 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사실 버티는 것만 해도 저는 큰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지금까지 4번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과거 2010, 2012년도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 쳐본 겁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죠. 2020년도 이전 최고점을 돌파하고요. 항상 주춤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곧 닥칠 바나나 존을 위해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나를 위해서 살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투자도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왕 코인 시작하셨다면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